봅시다. 이제 4번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청약 통장 팔지 마라 이런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대상행위 해가지고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와요. 증서 또는 지위입니다. 증서 또는 지위.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묶어놓고 양도 양수. 매매증여 권리문 수반은 모든 일을 포함하되 주거와요. 상속저당은 제외된다. 상속저당은 제외된다. 상속저당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또는 이를 주거와요. 알선하거나 알선. 알선 주거놓고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주거와요. 강고해서는 안 되며. 그럼 거기까지. 거기까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주택 공급할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돼. 양도, 양도, 알선, 광고 안 되는데 상속 저당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겨보면 바로 박스가요. 그럼 해서는 안 된다의 증서나 지위에는 뭐가 있는가? 증서나 지위에는 그게 간혹 시험지 나오니까 1번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있어요. 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안 되고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안 되고 세 번째 주택 상환사채 안 되고 네 번째 자 4번의 기업 시군구청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니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건 암기는 하지 말고 그 정도 증서나 지위면 주택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감만 잡아놓고 2번 이제 위반 효력입니다. 위반은 첫 번째 지무효 계약주인데 국장 또는 사업자는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줄거벌 내어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적어봅시다.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를 무효로 해가지고 뭐 하지? 너는 신청도 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적발이 안 되거든요. 적발이 안 돼서 얘가 모르게 와서 신청해서 당첨돼서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되면 그때는 무효가 안 된다고. 뭐 한다? 취소. 이게 무효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동시에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너만 따로 짠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이제 환매죠. 환매.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줄거봐요.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발이 안 돼가지고 입주돼서 등기까지 다 했다고 입주했다고 한참 살다가 적발된다고. 그러면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이 얘기입니다. 환매. 그래서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고 주택은 환매고 3번 목차 한번 읽겠습니다. 환매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나가. 태거명령 나가. 그 다음에 4번 입주자의 제한 줄거봐요. 읽으면 10년입니다. 10년.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신청할 기회가 없다.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5번 처벌 받습니다. 3년 3천 처벌 받습니다. 위반 시효력 첫 번째 지무효, 두 번째 계약 취소, 세 번째 사업주체 환매, 네 번째 퇴거 명령, 다섯 번째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여섯 번째 3년 3천.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가 좀 되는 부분이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제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자, 먼저, 리모델링은, 자, 739페이지 2번 시군구청 이제 리모델링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허가죠, 허가. 허가, 이거 알죠,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 리모델링 허가다. 리모델링 허가다.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더 증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가되는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말 바뀌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뭐라고 한다? 허가.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허가받는 허가. 원래 리모델링이 뭐 플러스 뭐라고?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대수선 플러스 증축.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데 리모델링해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증축할 수 있으니까. 늘어난 게 몇 개 이상? 30개 이상. 그러면 리모델링이 사업계획 승인이 이렇게 말 바뀐다고.
시사학의 문제가 리모델링 허가냐 신고냐 이거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은 허가다. 증가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다. 그거 알고 일단 넘겨보세요. 거기 넘겨보면은 문제는 그 740페이지 박스거든요. 박스 동의 비율 이게 문제입니다. 동의 비율 이게 문제라는 것은 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아파트가 이렇게 몇 동이냐 이렇게 세 동 있다. 세 동 이렇게 자 세 동 아파트 세 동 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체가 이게 누가 할 건데 물어보면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거예요. 입주자 대표가 한다면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 할 수 있고. 그럼 입주자 대표가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 동의요? 전원 동의. 우리나라 이게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북한도 없는데 전원 동의는? 하여튼 전원 동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했을 때 조합이 할 때는 먼저 뭐 생각하냐 그러면 먼저 조합을 설립을 하고 설립된 조합이 두 번째 이제 리모델링은 시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되니까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전체 있죠. 앞전체 설립할 때 자 단지 전체 할 거예요? 한 동만 할 거예요? 전체 해야지 전체. 그러면 전체 얼마 이상가? 전체 3분의 2 이상가 동별 과반수 동의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고? 조합 설립 먼저 해야 되니까 설립을. 한 동만 한다면 그 동 얼마요?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게.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요. 이상한 표정 지으면 안 돼. 앞전체 했으니까 이거. 이 상태 이제 리모델링 한다. 누가 리모델링 한다? 조합이 한다.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자 전체 할 거냐 한 동만 할 거냐 약간 구분이 됩니다. 전체 할 거냐 동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조합 만들 때 3분의 2면 여기도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참 이 법 만든 사람 성격은 참 특이해요. 75%면 4분의 3이고 4분의 3. 4분의 3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75%. 75%가 얼마라고? 75%는 4분의 3. 시험 문제가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X 이러면 안 된다고. 75가 뭐라고? 4분의 3이라고. 플러스 얼마? 동별 과반수 이렇게 받는다고.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그 동 얼마? 75% 이상 동의. 그러니까 동의 조건이 같아야 달라요? 약간 다르죠. 리모델링 할 때 동의가 좀 더 까다롭잖아요. 75%니까. 여기는 3분의 2면 66%지. 3분의 2다 그러면.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동의는 전체 75 동 과반수. 한 동 말 건데 그 동 75. 그 숫자를 작년 시험에도 이걸 물어보기. 이거 암기했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표정 졌나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차점에 80, 규제 하나 75. 또 그 순간 규제 강화가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원래 제일 처음에는 80에서 80, 제일 처음에 80이었는데, 규제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재건축 하려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그럼 재건축 하지 말라고. 아파트가 꾸질꾸질 하다니까. 뭐 하라고? 리모델링 하라고, 리모델링. 그러면 리모델링 좀 쉽게 할 거면 해줘야지. 75로 완화됐는데, 책에다 80 써놨으면 책이 개정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다시 강화됐는데 제가 모른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럼 어찌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찾아보면 되지.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볼 테니까 대기. 근데 저는 75에다 저는 걸어요. 여러분 뭐 있다 걸려요? 저 믿을래요? 책 믿을래요? 저는 75에다 겁니다. 제 판단은 75 맞는데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하냐 그러면 리모델링은 동의가 두 번 있구나. 조합 만들 때 동의가 있고
리모델링 할 때 동의가 있고 두 번이구나. 지금 그 말은 없시다. 신유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2번 허용행위 보지 말고 그 나머지 내용은 지금 더 읽지 말아요. 리모델링. 잔뜩 있는데 나머지는 더 읽지 말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쭉쭉 넘어갑니다. 리모델링 넘어가고 이제 751페이지 보면 보칙 해가지고 자 751페이지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무슨 아파트?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6월달에 한번 봅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6월달에 한번 하기로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754페이지 주택자금. 주택자금. 저는 여기다 써놨는데 그 밑으로 간대 밑에. 우리 책은 밑에다 썼네 밑에다. 주택건설자금에서 1번. 원래는 주택자금이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는데 내용들이 다 없어졌어요. 국민주택 채권도 있고 국민주택 기금도 있고 주택상환사채가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이나 국민주택 기금이 주택법에서 빠져버리니까 2, 3년 되면은 주택상환사채가 한 번씩 이제 그런 대로 나니까 봅시다. 1번 발행권자 토지공사와 등록 줄 거야지.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발행기죠. 자, 이 주택상환사채는 만기가 되면 원래 우리가 사채에다 투자하면 만기 되면 뭐 줘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 원금 이자요. 현대건설에 사채 발행했다. 뭡니까? 회사채, 회사채. 투자하면 만기 되면 원금 이자 주는데 주택상환사채는 만기 되면 원금하고 이자가 아니고 집 준다고 집 간다는 게 집 줄게 이거 아닙니까?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인데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가 발행하고 망하면 어찌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망한다.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 망하면 어쩝니까? 어쩌기는 휴지되지, 휴지. 누가 불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쩐다? 보증받는다. 그래서 발행 기준에 등록사업자는 줄 거 놓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과 주택보증공사 줄 거 봅시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 부도, 민간,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보증 생각하고 니은 승인. 누구 승인? 이런 게 답으로 나와요. 국장이냐 행장이냐. 누구? 국장 승인. 국장 승인. 그건 잡아놓고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 그 증권에 뭐가 있다고? 예, 산 사람 취득자 이름이 있다. 기명증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2번 발행자는 사채 대장을 갖추고 상환 발행 적어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회사에다 뭐 만들어놓고 원부 만들어놓고 당연히 발행하고 상환에 대해 기재해야 되고 상환기간은 1번 3년입니다. 3년 숫자만 잡아놓고 2번 4번 이제 사채 효력 해가지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면 그럴 줄 알고 뭐 받아놨다? 지급 보증 받아놨다. 네 망해도 관계없다. 왜? 보증기간에 책임질 거니까.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양도 중도해야겠는데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도해야겠 줬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공급질서 물란행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청약통장,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했죠. 이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면 안 돼요. 3년 3천 걸려요. 양도 중도해야 안 되는데 해외 이주. 그럼 어쩔 거예요. 이민 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거예요. 그 박스는 안 봐도 괜찮고. 그럼 2번 명의변경이죠. 자, 해외 이주한다고 팔았어요. 그럼 내가 샀어요. 샀는데 이게 기명증권이잖아요. 내일이면 안 나오잖아요. 빨리 취득자는 이제 발행회사 찾아가게 되면 원부에다 뭐 쓴다? 내 주소, 내 성명 쓰고 원부에다가 대장에다 취득자 성명 주소 쓰고 채권에 따른 취득자 성명을 써놔야 내 거라고 권리주장된다. 취득자는 뭐 해야 된다? 명의변경. 명의변경 어떻게 합니까 하면 대장의 원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사채에 따른 성명 쓴다. 상환은 원칙은 주택으로 주는 게 상환이지만 원하면 현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7번, 1번 좀 신경 쓰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 이 법에 없으면 저 법, 이 법에 있으면 이 법, 없으면 저 법.
저 법이 뭐고? 일반법이고 이 법이 뭐다?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인데 사채가 뭐예요? 채권 발행에 대한 우리나라 일반법 무슨 법이냐? 상법이다. 상법의 모든 절차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없으면 일반법인 상법을 따르자 이런 얘기. 밑에 다 읽어봤자 중요하지도 않아요.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해요? 그러면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받아야지. 발행객 만들어서 국장 승인을 받는다. 이거 기명증권이다. 상환기간은 3년이다.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그대로 유효하다. 중도해약이 원칙은 안 되는데 해외 유주 된다. 그러면 명의 변경은 원부 대장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이 규정했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른다. 그렇게 알고 넘겨보면 756X고 57X, 8X 758페이지 5번 분양권 전매에 대한 신고 보상금인데 이 신고 보상금 제도가 분양권 전매가 1,000만 원 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 공부해서 중개업 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안 되면 어쩐다고? 한 명만 잡아도 얼마라고? 1,000만 원. 한 달에 한 명씩만 잡아도 넘잖아요. 넘어요. 이 청문회에서는 청문부 넘기면 우리 761페이지에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벌칙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디 보냐 그러면 저기 761페이지 6번이 있죠. 6번 앞에다 써요. 10월 28일. 그리고 7번 앞에다 10월 28일 그 써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하면 직접 이제 이거 걸린다는 얘기, 이것은. 이건 직접 걸리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걸리게 돼 있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2개 벌칙은 좀 알아놓으라. 2개 벌칙.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말고. 거기까지가 주택법이었어요. 그럼 문제 봐봅시다. 문제 이제. 주택법 문제가 몇 페이지인가? 117페이지 보면,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먼저 달 바뀌었으니까 지금이 3월 달인데, 방법은 이번 주까지 2월 달이요. 3월 달부터는 이제 강의가 뭡니까? 기출천재가 들어가니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 지금 주택상환사채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만 다 모아놓은 거라고. 주택상환사채에서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근데 이거를 3월달에 하는데 공법은 이거 3월달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지금 이게 기출천재 들어가려면 이게 기본서 가지고는 시간상 안 되니까 요약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약집 하기에는 공법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공법은 3월달에 공법은 3, 4월은 이거 기본서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5, 6월 갔을 때 이때 요약집을 하고 기본서를 한 번 더 하면서 일단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손 안 대고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문제 한번 딱 풀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오전 수업 끝나고 여기에서 한 장 공법을 녹음해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저 혼자서 여기 혼자 서가지고 혼자 막 떠들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걸 듣고 다녀야 된다고. 이게 2달 동안 떼야 되니까 3, 4월 2달 동안 이거 녹음해야 되니까 문제 따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 6월 달은 요약집 하고 요약집 끝나고 그러면 요약집 가지고 갈 때는 4시간 수업한 걸 굳이 4시간 합쳐 빨리빨리 치고 나가니까 그때는 3시간 수업하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기출 천재를 풀어줄 테니까 이걸 갖다 따로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어제도 한 분이 카페에다가 문제집 미리 사가지고 문제 막 푸는 그분 연세가 좀 봉화에 있는 분인데 연세가 많거든요. 연세가 좀 많은 분인데 그 여성분인데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문제집 사가지고 사진 찍어요. 찍어 카페에다 올려놔요. 막 새까맣게 해가지고 꼭 그러다 한 소리 들어요. 문제에 따른 낙서하라고 하지 말라고
문제 일단 낙서해놓고 그 문제 왜 또 푸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29일부터 중개사 시험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문제에다 다 표시해준다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말도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답이 표시되어 있는 문제 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우리 운전면허는 뭐예요? 문제은행이죠. 문제는 문제 잔뜩 넣어놓고 갖다 손 넣어가지고 뽑아오는 게 문제은행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는 문제은행이 다 창작이잖아. 전부 다 만들지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문제는 없죠. 다치 그 내용에서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를 갖다 답을 표시해놓고 문제 풀면은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예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1번 잘, 2번 열심히. 잘이지 잘. 답 따라놓고 열심히 해봤자 어쩐다고? 합격 못한다고. 답 따지 말고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른 절대 무슨 얘기냐. 5, 6월 달에 이거 설명을 할 건데 미리 또 본다고 답 다 표시해가지고 OX, OX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문제 밑에는 답이 있고 해설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저기 있죠 저기 샘플이 있으니까 지문을 1번부터 쫙 모아놓고 난 다음에 뒤에 해설 답이 없으니까 쫙 모아놓고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가 어떻게 문제에 나왔는가 모아놨으니까 봐보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밑에 O냐 X냐 밑에가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급하다고 바로 읽고 O 바로 X 이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 나간 만큼 이거는 풀어보는 게 좋아요. 풀어보는 게 좋대. 뭘 하지 말고 낙선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5, 6월 달에 다시 풀어보면 지금 앞전에 수업 지금 11월 12월 수업 들었던 분들은 지금 수업하니까는 기억이 다 나죠? 안 납니까? 봐요 안 나요 안 나. 두 달 되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만 안 돼 있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낙서돼 있으면 눈이 먼저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선생님들 다 신경 써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것 작업을 하도 바빠서 이것 작업도 지금 다 못하고 있으니까 날 새면서 해가지고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게 나와가지고 줄 거예요. 주고 다음 주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지금도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작년 것이고 물론 개정 안 되는 것도 있고 개정된 게 있으니까 자 다음 주부터 다시 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강의 공법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먼저 117페이지 보면 주택공급에서 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옳은 겁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 구성된다. 맞죠? 당연하죠. 2번 토지공사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 안 받는다.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뭐한다? 신고한다. 신고. 4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 공시할 필요가 없다. 아까 그랬죠? 사업주체,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5번 관광특구 150m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면 안 받음. 그러니까 답은 1번 됐죠. 2번 자 주택의 분양까지 안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네요. 2번 관광특구 55층의 아파트 건설공급 적용되지 않는다죠. 50층 이상이니까. 3번 공공택지 공급한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다 입주자 모집 공개 분양가 공시할 필요 없다. 또 나왔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의무죠. 의무.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정의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것도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5번 시군구청정 분양가 제한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군구가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 주택상한사 옳은 거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행이 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 도지보증 받은 대안을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 망하니까 보증, 그래야 발행이 됩니다. 2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 사채 발행기를 만들어서 누구 승인? 국장, 그러죠. 국장 승인.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 무기명, 기명.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 그게 명의변경은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고 대장 원부에 기재하고 그리고 채권에도 성명 써라 이런 얘기죠. 4번 등록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 상실. 이러면 안 되지. 효력이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 발행이 우선 적용.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이거든요. 이 법이 주택법인데 이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먼저 쓰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상법 사채 발행 그래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야죠. 자,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갑니다. 농지법. 이제 여태까지 이제 주택법 했고. 농지법 포지션이 참 애매합니다. 농지법이 자 제1장 총설해가지고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용어가 나오고 제2장이 농지의 소유해가지고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냐 해가지고 소유 제한이란 제도. 두 번째 얼마만큼 소유하냐 소유 상한이란 제도. 세 번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받는다 농취증이란 제도. 네 번째 농지를 농업 목적 이용하려면 팔아야 된다 처분이란 제도. 또 3장 농지 이용가 가지고 농지 이용에 대한 첫 번째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가 있고 임대차 사용대차라는 제도도 있고 네 번째 농지에 보전해 가지고 농지에 보존해 가지고 옛날 말로 절대 농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돼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서는 농지 전용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 해가지고 농지 전용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작지가 않거든요. 이게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공법에서 차지하는 문제는 두 문제요. 종종 중개 실무 가면 한 문제 나와요. 두 문제인데 열심히 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게 애매한 거예요. 농지법 문제 두 문제 다 틀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농지법을 정확히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안 하려고. 대부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 국토의 70%는 70%가 뭐라고요? 임야. 그러면 나머지 시가지가 얼마 있겠습니까? 나머지 30%인데 농지인데 농지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임야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산지관리법이 규제하니까 이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중개 못하고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농지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다 틀리고 어쩐다고 중개 못하고 그럼 뭐 중개할 거냐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농지법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농지 중개가 산 중개보다도 얘가 많거든요. 얘는 면적이 너무 크고 면적이 작으니까 주로 땅은 농지 위주로 거리가 되니까 합격했다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쉽지. 다른 법에 비해서 분량이 작은 법에 분량이 얼마나 많다고 이게. 많은데 문제가 너무 적어. 정상적이면 농지법 문제를 한 9문제, 10문제 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정확히 하겠고 주로 농지하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도시개발법 이런 건 빼버려야 돼요. 도시개발법은 실무 가서는 별로 실무에서 써먹을 거 거의 없어요. 농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다 실무예요, 실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희망사항이고, 국가에서 뭐 두 문제만 낸다고 하니까 하여튼 해봅시다. 1번, 최종 목적 어차피 시험에 안 나니까 X고. 2번, 용어에서 1번. 요즘 용어가 또 종종 한 문제 나오던데, 농지인데, 농지 써놔요. 농지법 적용 토지. 농지법 적용 토지. 농지가 뭡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땅, 이제 이러면 안 돼. 지금부터 농지법. 우리가 건축법에서 대지가 뭡니까?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이 대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넌 밭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에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 그런 땅은 전부 다 뭐라고? 대지라고, 대지. 건축을 하니까. 야, 지금부터 하는 건 뭐라고? 농지라고, 농지. 그럼 농지가 뭡니까? 여기서는 농사 짓는 땅 그러면 안 된다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뭐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야? 농지지, 농지지. 농지에다 적용하지. 그러면 농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작합니다. 농지란 1번 농작물 경작지죠.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문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한다. 그러니까 논이든 밭이든 과수원이든 농작물 경작한다. 논,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한다. 좌우지가 농작물 경작은 뭐라고? 농지라고. 두 번째, 전답과수원 그 밖의 지목 불문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그것도 농지라고. 다년생 식물에 뭐가 있습니까?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전류, 묘목, 과수, 뽕나무, 유익수, 생육견이 2년 이상의 식물, 적용, 관산수목과 묘목, 적용물질 식재 제외, 적용물질 밑줄 끄고, 공원, 아파트 단지, 그렇게 써놓으면 좋죠. 적용수, 관상수를 많이 심어놓은 땅은 농지라고, 농지법 적용하는데, 공원에다가 농지법 적용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적용 목적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그건 농지가 아니라고. 적용수 관상들 잔뜩 심어놨다 뭐 하려고? 판매하려고. 그러면 농지라고. 다년생 식물에 뭐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읽어놔야 나중에 농지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옆으로 가서 옆으로 2번 됐네. 농업 생산용 토지의 계량실서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 시설을 줘가지고 1번만 잡아요.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그런 땅도 전부 다 뭐다? 농지법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3번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서 줄 거 봐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설치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설치한 첫 번째 거정시 건실, 버섯재배사, 축사, 건축산입사, 간이태비장, 농마, 간이조원 저장고, 간이 액체비대 저장소 등등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그러니까 논 한가운데 축사가 은근히 많거든요. 밭에 가면 비닐하우스 쳐져 있거든요. 밭에 가면 농막도 있거든요. 그런 땅도 전부 다 뭐라고? 농지요, 농지. 그래서 농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답과수원 지목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한다.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재배한다. 세 번째, 그런 토지에 계량시설 부려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네 번째, 그 토지에다 설치.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축사, 농마, 간이 좋은 조장고 이런 얘기요. 그런 것들은 농지. 그럼 밑에 이제 4번. 이제는 농지가 아니다. 즉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한다고 다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 공간정보법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여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재배죠.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야. 두 번째 지목이 이마인 토지여서 형질 변경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가 아니야.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그냥 초지. 초지는 초지법 적용한다. 다시 1번. 아까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 다년생을 재배하면 농지를 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 그래도 전답과수원이 아니면 3년 이상 해야 농지다. 전답과수원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해야 농지.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가서 모르게 산을 불법으로 개간해요. 개간해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3년 이상 농사 지면 농지라고 인정을 했다고. 지금은 절대 안 돼. 하여튼 임야인데 뭐 않고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 다년생을 재배해봤자 100년 가도 농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이 논이 되려면 산이 농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산지가 농지가 되려면 전용 허가 받아서 적법하게 해야지 불법 전용해가지고는 농지 안 됨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농업인은 농사 짓는 개인.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농사 짓는 개인. 1번
얼마 가지고 농사지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날짜로 따지면 90일 이상. 2번 비닐하우스 가지고 특수작물 할 건데요. 그러면 330 이상 가지고. 3번 가축을 키울 건데요. 대가축, 소, 말 2마리, 중가축, 돼지 10마리, 소가축, 토끼 100마리, 가금, 날개 달린 애들, 닭, 오리 1000마리. 그 다음에 꿀벌 있죠? 벌통 몇 통? 10통. 날짜로 따지면 축사는 며칠 이상? 120 이상.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 내가 농사 짓는 게 농업 경영이요. 내가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얼마 이상?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다. 자, 농사 짓는다 얼마 가지고? 1000 이상. 비닐하우스 330 이상. 날짜를 따진다 며칠 이상? 90일 이상. 축산업 120일 이상. 자, 가축 키운다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 날개 1000마리, 벌통 10통.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 1000 이상, 비닐하우스 330 이상, 90일, 축산업은 120일, 가축 큰 거 2개, 중간 거 10개, 작은 거 100개, 날개 1000개, 벌통 10통. 그 다음에 판매 얼마? 120만 원. 자꾸 반복해야 한다. 이제 작년에 한 문제 났으니까 올해 또 나면 지문 하나 툭 치고 나온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넘기면 이제 2번 농업법인인데, 아까 농업인은 농사 짓는 개인이고,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회사가 농업법인. 근데 쫙 읽어보면, 자, 농업인이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가 얼마 이상이다? 3분의 이상. 그것도 가로치고 3분의 딱 가로치고 가로 안에 안 맞는 숫자는 치사기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은 내가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자경은 내가 내 농지에서 상시 농사 짓든가 농작을 줄 거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내 노동력 해야 자경이에요. 자경. 위탁경영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농사 좀 대신 져주세요. 그게 위탁경영이에요. 위탁경영. 그런 게 이제 농지법 용어였고, 옆에 뭐 참고 위탁경영 중요하지 않고. 4번 농지전용에서 1번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다. 그래.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다. 그렇게 알아놓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지는 뭐 하지 마라?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만큼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넘겨보면 4번 국가 등의 의무는 필요가 없어요. X예요. X. 거기까지가 이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제 농지 소유 가가지고 농지 소유. 이제 이쪽이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올해는 이쪽도 갈 수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농지 소유에 대해서 경제유전이죠. 자, 우리나라 농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하면 현재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사 짓고 있거나 앞으로 농사 질자,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농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농사 지으면 돼요. 현재 안 짓고 있더라도 농사 지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소유합니다. 근데 2번 예외죠.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16명이 있어서 좀 복잡한데 이 부분은 피하지 말고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몇 번 써가지고 익혀야 돼. 이 부분만큼은.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한다. 첫 번째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학교, 공공단체, 농업 생산자 단체가 시험, 연구, 실습, 종묘 생산 용지로.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주말 농장. 네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농지 상속받은 농지. 다섯 번째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이농한다, 떠나간다. 여섯 번째 담보 농지입니다. 담보 농지를 취득해서.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이에요. 전용.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돼요.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 여덟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어요. 협의 완료 뒤에다 써요. 주상공, 주상공,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다 전용 협의가 끝난 농지요. 9번째, 농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10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농지. 이걸 보고 우리가 영농, 여건, 분리농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딱 떼보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 딱 찍혔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 또 5명 있는데 첫 번째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한 농지, 네 번째 토지 수용, 다섯 번째 공치법에 의해서 농장과 협의하고, 여섯 번째 LH공사가 비축농지, 나중에 공공사업용 쓰려고 미리 확보한 비축농지. 16명이 많지만 자꾸 이제 반복. 농산도 소유한다. 1번 국가자체, 2번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체가 시험연구 실습, 3번 주말농장, 4번 상속받았다, 5번 판례생작 인허, 6번 담보농지, 7번 전용허가 신고, 8번 전용협의 완료, 9번 1500 미만, 10번 경사 15%, 11번 6명. 농어촌 공사, 농어촌 미법, 공유수면리,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자꾸 반복.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렇게 반복 좀 해봐야 되고, 넘겨보면은 이제 2번, 3번인데 2번은 뭐냐? 2번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된, 임대가 유상되면 유상,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되는 뭐예요? 무상돼요. 공짜로 빌려준 거.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기다 써놔요. 페이지 788 써놔요. 페이지 788. 임대, 사용대, 특례대 페이지 788. 우리나라에서 농지 임대나 사용되는 법에서 금합니다. 임대, 사용대를 허용해주면 돈 많은 사람이 농지 싹 사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빌려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격 상승하면 팔고. 그러니까 그런 소작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임대, 사용대는 금지인데 농사 짓다가 군대 가버리면 그 농지는 어떻게 할 거냐. 농사 짓다가 군수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농사 짓다가 다쳐가지고 입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 사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임대, 사용대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저런 사유로 임대, 사용대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농사 안 짓지만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자한 특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농지법에서 이런 사람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우리 동계올림픽 끝났죠? 동계올림픽 그러면 체육 어쩌고저쩌고 법에서 입상한 자들은 금, 은, 동, 메달 취득한 자들은 농지를 얼마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오직 농지법에서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법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농지 소유 제한이요. 자, 농지 소유 제한 간단히 끝나서 소유 제한 첫 번째 뭐라고?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소유한다. 16명은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한다.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농사 안 짓지만 소유한다. 농지 소유에 대한 조항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다른 법은 특례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농지 소유 상하인데, 농지 소유 상하는 자, 이 3명 얘하고 첫 번째 상속받아서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경자 이용한다. 얘도 10,000제곱미터 이내요. 주말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1,000 계산이 세대원 전부 합산.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더해서 1,000 미만. 근데 이렇게 상속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경작 10,000제곱미터 이내 이런데, 단 얘들이 농지를 농어촌 공사 등에다가 농어촌 공사가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등에다 자기 농지 맡기는 거예요. 농사질라. 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 상환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간다, 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자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아야지. 농지 상속받았다. 얼마 받느냐? 다. 근데 농사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안 질 거다? 10,000제곱미터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고. 근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다 간다, 다. 8년 이상 경작하다 인용한다. 10,000제곱미터만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라? 맡기래. 이 농사 안 질 거면 맡겨라. 이런 얘기요. 그게 농지 소유 상하니까 단순하고 시험에 은근 잘 나오고. 넘겨보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1번 발급권자 누구 이거야 돼요. 누구 그러면 시, 구, 읍, 면장이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니까 누가 나오면 안 되냐? 군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건물을 취득했다. 내 앞으로 등기하자.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등기 원인 증명서를 뭡니까? 매매계약서. 근데 농지 샀다 어쩌자? 등기하자. 뭐 들어가야 돼요? 매매계약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겠어 한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그래야 등기해 준다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외에 이제 발급 필요. 자, 농취증 없어도 된다. 첫 번째거든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 담보, 협의 완료. 이렇게 이제 1그룹. 두 번째. 농어촌공사, 농어촌비법, 공시설명리, 토지수용, 공취법. 이게 2그룹. 세 번째. 농업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환매하는 거, 농지이용 증지사업 시행계 해봤자 안 나오는 게 기회만. 합병, 분할, 시효 환매, 합병, 분할, 시효 환매, 합병, 분할, 시효 환매, 법인끼리 합병,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환매. 농지증 안 받는 애가 좀 많은데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담보농지, 네 번째, 협의 완료. 이거를 갖다 1그룹 잡고 2그룹 농어촌공사, 농어촌법, 공유설명리, 토지수용, 공취법 3그룹 합병분할, 시효환매. 이 14명은 농지증이 없더라도 그냥 농지증이 없어도 등기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2번 농업경영계획 작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지증은 누가 준다고? 시, 구, 면장이. 노트 보면 뭐 다 있습니다. 책에 있고 노트 있고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농지증은 시구 면장이 주면 우리는 누구한테? 면장한테 면장. 면장님 농지증 주세요. 그럼 면장이 뭐라고 해요? 근데 농지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농사 지려고. 면장이 진짜입니까? 진짜지. 혹시 투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질 겁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농사 질 겁니다. 그럼 말로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어쩐답니까? 서류로 합시다. 그래서 만드는 게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라고. 그럼 농업경영계획서 만드는데 경영계획서는 뭐가 있냐? 얼마 살 건데? 면적. 어떻게 농사 질 거야?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현재 농지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산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이용 실태. 그런 거를 써봐라 이런 얘기야. 그거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농지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어쩌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6명은 잘 봐요. 경영계획서 필요 없다. 그냥 가면 준다. 누구냐? 첫 번째 학교공동단체, 두 번째 주말농장, 세 번째 허가신고, 네 번째 철물미명, 다섯 번째 지능적 박경사 15%, 여섯 번째 비축농지. 얘들이 뭐 하란다? 경영계획서 안 맞는다. 농지증은 받는다. 경영계획서는 안 맞는다. 학교공동단체, 주말농장, 허가신고, 1500, 경사 15%, 비축농지. 반복 말고 답 없어요. 반복. 그 다음에 이제 777페이지 777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이해하죠 이제 예. 자 이제 농지 처분할 때 하는데 잠시 쉬고 처분부터 합시다.